죽은 영혼이 이승에 머물러 있는 사무제 기간 동안 왜 하필 김건희는 7월 3일 호수날 현장에 나타나야 했을까? 죽은 영혼이 이승에 머물고 있는 사무 기간 동안 제 죄를 당신이 대신 가져가라 라는 뜻에서 주술적 행위를 하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나타난 김건희 씨가 쭈그려 앉아서 한동안 멀끄러미 중얼중얼거렸다고 하는데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일본 시민 종교인 천리교 경찰이 그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참사 현장 중앙에 서서 제를 지내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천리교 사제가 제를 끝내고 하는 마지막 행위가 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일어서서 참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김건희 씨의 이 행동을 보고 너무도 기겁했습니다. 손을 가지런히 앞으로 그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의 무덤덤한 표정과 자승스님 입적 당시의 오열,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모습에 국민들은 묻습니다. 159명의 젊은 생명보다 한승려의 죽음이 더 슬펐던 걸까요? 김건희의 이해할 수 없는 눈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지금 파헤쳐 봅니다. 2023년 연말에 윤석열이 눈이 진짜로 많이 안 좋아졌고 네네. 그때 김건희가 그 국정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국정에 더 깊이 관여를 했다. 네, 훨씬 더 많이. 그때가 이제 그 자승스님 그 분신 사건 시점하고 그 시점이다.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럼 자승스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얘기 잠깐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미스터리한 부분이 네네네. 많아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던 자승스님이 예. 2023년 11월 29일 칠장사에 불을 지르면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 알죠? 네네.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윤석열한테 지시를 받고 자승스님 분신 사건과 관련해서 대공용의점이 있다고 해서 예. 국정원 직원 80명을 투입을 시켰다는 거야. 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죠, 이거. 너무 이상해. 화제가 났는데. 이것을 뜬 소문이 아니라요. 예. 실제 그 국정원 1차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내용을 잠깐 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자승스님이 분신 입적하시는데 갑자기 이게 대공 관련된 부분의 사건과 대공 용의점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테러, 안전, 다음에 그 안보조사국에 있는 대공 수사팀이 현장 확인을 하러 70~80명이 야간에 동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지시를 저한테 대통령으로 받고 전달했던 분이 당시 조태용 국방부시장이십니다. 와, 이 자승스님이랑 대공용의점이랑은 너무 안 어울린단 네네네.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이랑 김건희가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인 거는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네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예. 갑자기 자승스님 분향소에는 가서 대성통곡을 맞아. 합니다. 엄청 울었잖아, 이 김건희. 되게 이상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대성통곡하는 사진 몇 개 좀 볼까요? 저때 가가지고 아 맞아. 대성통곡을 해요. 예. 저렇게. 많이 우네. 이 이상해 뭔가. 예. 국정원 직원들 80명 보내고 대성통곡하고. 오.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예. 계속 웁니다. 계속 울어. 저렇게 뭐 울 일인가 싶어. 아니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서는 저렇게 눈물이 나? 이상해. 예. 김건희, 건진, 자승 뭔가 매개가 있지 않겠느냐. 네. 자, 우리 공직기강 비서관님 또는 우리 검사님 그 분신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국정원 80명의 직원이 갔어. 가능한 경우의 수가 뭐가 있어요? 가능한 경우의 수. 그 제정신인 사람은 추측하기 어려워요. 아 이거 어려워요? 아 가능한 경우의 수. 왜냐하면 그거는 이른바 그 본인이 분신을 해서 입적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걸 아마 제 기억엔 기사에서는 누구로 하여금 찍게 했나 뭐 하여튼 그렇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근데 대공 용의점이 뭐 어느 시점에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나마 시나리오가 가능한 게 가능한 자승스님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뭐 누가 간첩을 내려보내가지고 그렇게 분신한 걸로 말하자면 가장했을 수 있다. 그걸 확인해봐라. 뭐 이런 거 아니면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없죠. 와 이거 아무튼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국정원 직원이 투입됐다는 건데 네네네. 저 얘기를 굳이 홍장원 1차장이 했어요. 굳이. 그렇죠. 그 굳이. 그게 나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 야, 나 이것까지 얘기할까? 라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뭔가 있는 거야. 그 얘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은 평생 국정원 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사적으로 운용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시켰다 우리 직원들한테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럼 뭐 그나마 이제 뭐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돈 세탁 뭐 이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진짜 어렵네. 이태원 참사 당시 김건희가 보여준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성향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이질적이었는데요. 대중은 묻습니다. 왜 그토록 수많은 아이의 죽음 앞에서는 메마른 눈을 하고 있었냐고 말이죠.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천공이나 건진법사 같은 무속적 인물들과의 연관성을 의심합니다. 참사 직후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되었지만 정작 위로받아야 할 유가족들을 외면한 채 영정사진도 없는 분향소를 찾았던 행보. 이는 진정한 추모보다는 애군을 막기 위한 형상화된 의식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자승스님의 분신 입적 현장에서 보여준 김건희의 오열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승스님은 생전 불교계의 실세이자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윤석열 정부 탄생 과정에서 자승스님이 가졌던 영향력과 그 뒤에 얽힌 무속적 배경들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회자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사라진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던 눈물이 자신들의 영적 지주 혹은 정치적 후원자라 여겨지는 인물의 죽음 앞에서 폭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공감 능력의 부재를 넘어 김건희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국민이 아닌 특정 기운이나 인맥에 매몰되어 있음을 방증합니다. 참사 희생자들의 원혼보다 자승이라는 거물이 남긴 빈자리가 그녀에겐 더 큰 공포이자 슬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김건희가 쏟아낸 눈물은 국민을 향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사적이고 기복적인 믿음에 근거한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159명의 생명보다 1명의 승려가 더 귀하게 대접받는 나라. 국민의 죽음은 통계로 처리되고 실세의 죽음은 국가적 비극으로 둔갑하는 현실. 이 기묘한 대비는 현 정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자승의 죽음에 오열하던 그 마음의 단 1%라도 이태원 유가족들에게 전해졌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달랐을 것입니다. 김건희의 눈물은 이제 슬픔의 상징이 아닌 선택적 공감과 무속적 유착의 증거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의 아픔에 무감각한 권력자가 흘리는 눈물은 결코 진실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오열 뒤에 감춰진 기괴한 진실, 이제는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시원한 사이다 댓글로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이 이 채널의 유일한 독립 자금이라 생각하시어 거대 권력이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만 말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